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물은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의 특징은 이렇게 붉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서 붉은 기운이 이렇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줄기에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바디나물의 특징은 구릿대와 구분하는 방법은, 구릿대는 닭발이고 바디나물은 오리발이라고 했습니다. 이 형태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오리발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나물과 당귀와 유사한데, 당귀는 여기에서 올라오는 붉은 기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똑같은 바디나물인데 붉은 기운이 없죠. 여기에 이런 기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당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줄기가 바디나무 줄기인데 여기에 붉은 기운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 붉은 기운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은 똑같은 줄기인데 여기에는 붉은 기운이 있죠. 여기 바디나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을 때는, 어린 새순이 올라왔을 때는 구분이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귀인지 바디나물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잎을 보고, 전체적인 잎을 보고 여기 붉은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바디나물인지 당귀인지 구분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구릿대와 차이점은, 구릿대는 잎이 여기가 갈라지는 부분이 완벽하게 닭발처럼 분명히 갈라지는 부분이, 이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확실히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는 이것도 바디나물이고 이것도 바디나물이에요. 여기에 전부 다 바디나물입니다. 여기가 보십시오. 잎이 요래 세 장일 때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붉은 기운이 없으면은 바디나물인지 당귀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디나물인지 당귀인지는 잎도 유사하고, 당귀와 바디나물은 잎이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근데 차이점은 단지 여기가 붉은 기운이 있나 없느냐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요거는 당귀처럼 보이죠. 당귀가 아니고 원줄기 밑에서 보면은 줄기가 굉장히 큽니다. 줄기가 똑같은 바디나무 줄기입니다. 여기에 새순이 올라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산행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이른 봄에 눈이 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때 뿌리를 살펴보면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뿌리를 캐보면 그 부분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이 뿌리의 맛은 쓰고 성질은 뿌리 부분에 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다는 것이 신비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약간의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뿌리를 양재근이라고 하는데, 식물명은 소리쟁이 또는 소루쟁이, 야대왕 등 이름들이 다양합니다. 먼저 양재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뿌리 모양이 양의 발굽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 양재라고 해서 양재근이 되었습니다. 그럼 소리쟁이라는 뜻은 씨앗이, 지금 보시는 씨앗이 열매가 되었을 때 익어갈 때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소리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식물은 주로 소화기, 피부과 질환을 다스리며 출혈에 효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오미랑, 버점, 종기, 치질, 여성의 음부의 흔대, 급성 피부염에 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좀에도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좀으로 인해서 발이 간지러울 때 양재근 뿌리를 생접을 만들어서 비닐봉지에 넣어 발과 함께 같이 넣어서 다시 양발을 신고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간지러운 기색이 싹 없어집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회에서 한 4회 정도 하고 나면 무좀으로 인해서 뭐 갈라진 그 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아물어집니다. 민간에서 사용되는 종기나 부스럼 치료에는 너름나무 껍질을 많이 사용하지만 소리쟁이의 효용이 더 빨리 나타난다고 합니다. 소리쟁이의 어린 순은 나물로 먹습니다. 또 무쳐 먹거나 국으로 해서 먹습니다. 이 소리쟁이를 오래 먹으면 장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지는데 살결이 고와져서 피부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소리쟁이는 초산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식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오염되지 않는 소리쟁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재미있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의 잎들이 아주 작죠. 이 식물은 눈이 먼 사람이 더듬듯이 만져보면 알 수 있다고 해서 소경불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더덕과는 비슷해서 알더덕이라고도 합니다. 생약명은 작삼이라고 하는데 작자가 한자로 풀이를 하면 까치작자입니다. 그래서 까치더덕이라고도 합니다. 더덕의 잎은 4장인데 소경불알의 잎은 대체로 3장에서 4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장이죠. 3장에서 4장으로 되어 있고 잎에 털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덩어리 모양입니다. 덩어리 모양. 씨에 날개가 없다는 것이 더덕과 구별이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뿌리를 보면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만삼하고 구별이 되는 것은 만삼은 뿌리가 길쭉하게 가늘고 기다는 것이 특징이고 지금 보시는 이 소경불알은 뿌리 자체가 둥근 형태가 특징입니다. 둥글둥글하게 생겼다는 것이 특징이고 더덕은 보통 중앙 부분이 비대하고 굵고 기다는 것이 더덕의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알더덕, 소경불알의 잎을 잘 보십시오. 잎들이 3장 내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 형태가 잎을 이렇게 따게 되면 진액이 유접이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뿌리의 덩인 뿌리도 잘라도 유접이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알더덕은 식용, 약용으로 이용이 됩니다. 효능은 주로 호흡기, 이비인후과의 질환에 다스리는데 그 밖에 감기라든지 인후염, 인후통, 천식, 편도선염, 간장보호, 허약체질 등에 사용을 합니다. 덩이 뿌리를 햇빛에 말린 것을 일회 사용량은 5에서 한 8g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물의 양은 적당하게 넣어서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